옛날 어느 거대한 도성에 밤마다 골목 끝에서 은은한 보랏빛 불빛을 내뿜는 기이한 시계방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그곳의 주인은 늘 태엽 돌리는 소리만 내며 앉아있는 기괴한 노인이었습니다. 이 시계방에는 아주 신비한 황금 회중 시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시계의 이름은 바로 시간의 지배자였습니다. 이 시계는 평범한 시계가 아니라 사용자가 멈추고 싶은 순간에 시계 바늘을 누르면 자신을 제외한 온 세상의 시간이 그대로 멈추는 신비로운 주술의 보물이었습니다. 이 도성에는 자수성가하여 거대한 상단을 일군 젊은 대행수 진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오직 돈과 성공에만 미쳐있는 사내였습니다. 고향에 계신 늙은 어머니가 병이 들어 숨을 거두기 직전이라는 정가를 받고도 진우는 지금 당장 체결해야 할 거대한 비단 계약이 더 중요하다며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늘 부족하다며 신경질을 내던 진우는 우연히 이 시계방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전 재산의 절반을 바쳐 노인에게서 그 황금 시계를 빼앗기듯 사들였습니다. 진우는 시계의 효능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장사꾼들과 협상을 하다가 불리해지면 시계 바늘을 꾹 눌렀습니다. 째깍하는 소리와 함께 상대방이 돌부처처럼 멈춰서면 진우는 유유히 상대방의 장부를 조작하거나 창고의 열쇠를 훔쳐 막대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진우의 상단은 단숨에 도성 전체를 집어삼킬 만큼 거대해졌고 진우는 세상의 모든 시간이 내 손가락 하나에 움직이는구나 하며 오만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우의 탐욕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상단을 넘어 도성의 성주가 되어 절대 권력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진우는 밤이 되자마자 시계방 노인을 찾아가 돈자루를 내던지며 더 큰 주술을 요구했습니다. 이 시계로 아예 내 경쟁자들의 시간을 영원히 멈춰버리게 해다오. 그들이 영원히 잠든 사이에 내가 이 도성의 주인이 될 것이다. 노인은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시계의 태엽을 끝까지 감아주었습니다. 진우는 신이 나서 시계를 들고 성주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성주와 군사들 앞에서 시계 바늘을 강하게 내리눌렀습니다. 째깍 소리와 함께 정말로 성주와 수백 명의 군사들이 멈춰 섰습니다. 진우는 성주의 의자에 올라앉아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문이 부서지며 수십 명의 자객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자객들은 멈춰 서 있는 군사들을 지나쳐 다짜고짜 진우의 목에 칼을 겨누었습니다. 시간의 방벽이 작동하고 있는데 어찌 너희들은 움직이느냐 하며 진우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자객들의 뒤에서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걸어나오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진우의 상단에서 가장 신뢰받던 부행수 기철이었습니다. 기철은 진우의 손에 들린 황금 시계를 발로 툭 걷어찼습니다. 그것은 진우가 그토록 맹신했던 시간의 지배자였습니다. 기철이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야, 네가 버린 시간의 대가는 잘 받았다. 참으로 어리석구나. 사실 그 시계는 타인의 시간을 멈추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시계의 진짜 이름은 수명흡수의 시계였습니다. 그 시계의 바늘을 누를 때마다 멈춘 타인의 시간만큼 글을 쓴 사용자의 실제 수명과 젊음이 실시간으로 깎여나가는 끔찍한 덫이었습니다. 진우의 거울에 비친 모습은 이미 백발이 성성하고 이빨이 다 빠진 늙은이의 몰골이었습니다. 기철은 애초에 진우의 전 재산과 상단을 합법적으로 빼앗기 위해 그에게 시계방의 정보를 흘리고 자객들을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진우는 하룻밤 사이에 모든 젊음과 재산을 잃고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노환으로 비참하게 가라앉으며 파멸했습니다. 진우의 상단과 재산을 통째로 삼킨 기철은 이제 도성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기철은 진우의 시체를 치우는 과정에서 황금시계의 진짜 비밀을 알아차렸습니다. 내 수명을 대가로 바치면 세상을 멈출 수 있다니 기철에게는 이보다 더 확실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기철은 시계방 노인을 찾아가 목에 칼을 겨누며 위협했습니다. 이 사악한 영감탱이야. 네가 진우의 수명을 먹고 살던 괴물인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내 수명 말고 내 감옥에 갇힌 수천 명의 죄수들의 수명을 대신 바칠 테니 시계를 개조해라. 노인은 순순히 고개를 숙이며 시계의 태엽을 다시 맞추어 바쳤습니다. 기철은 시계를 빼앗아 들고 음흉하게 웃으며 곧장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기철은 노인의 경고 따위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는 부하 군사들과 부려먹을 노비들이 널려 있으니 그들의 생명을 대신 희생시키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철은 시계 바늘을 누르며 지하 감옥에 갇힌 죄수들과 도성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씩 지어나갔습니다. 이 백성들의 수명을 바치니 내일 조정의 영의정이 죽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게 하라. 그리고 이 나라 전체의 불을 내 발 아래 두게 하라. 기철이 바늘을 누르자 다음 날 정말로 영의정이 급사를 맞았고 기철은 나라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기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우 그 바보 같은 놈은 제 수명을 깎아먹었지만 나는 타인의 인생을 제물로 삼아 왕이 되었다 하며 권력의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그렇게 기철이 권력의 정점에서 승리감에 도취해 있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기철이 머무는 사방이 삼엄한 집무실의 문이 소리 소문 없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기철은 경비병들을 부르며 칼을 뽑아 들었지만 방 안으로 걸어 들어온 인물을 보고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시계방의 그 늙고 기괴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얼굴이 점점 젊어지더니 이내 서늘할 정도로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철은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는 누구냐? 내 경비병들은 어찌하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젊어진 노인이 기철의 손에 들린 시계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시계의 뒷면을 열어 기철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미세한 글씨로 저주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타인의 시간을 빼앗아 성공을 탐하는 자는 가장 소중한 사람의 시간부터 먼저 소멸하리라. 진실은 잔혹했습니다. 그 시계방의 진짜 주인은 노인이 아니라 인간들이 탐욕을 먹고 사는 시간의 악마였습니다. 기철이 백성들과 죄수들의 수명을 바쳤다고 믿었던 그 순간 시계가 가장 먼저 갉아먹은 것은 기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의 어린 자식들과 아내의 수명이었습니다. 기철의 집 안방에는 이미 그의 가족들이 시커먼 해골로 변해 누워 있었습니다. 기철이 소중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오직 권력만을 위해 시간을 멈추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자신의 가족을 실시간으로 죽여가며 얻은 피 묻은 신기루였습니다. 악마가 매서운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가장 소중한 이들과 함께 보낼 시간을 쓰레기처럼 버리고 황금을 택한 대가다. 이제 내 놈에게 남은 시간은 단 1초도 없다. 기철은 억울함과 공포에 질려 내 자식들, 내 아내를 살려내라 하고 울부짖었지만 기철의 몸 역시 순식간에 먼지가 되어 방바닥으로 바스러졌습니다. 기철이 모아두었던 그 어마어마한 황금자루들도 전부 쓸모없는 모래더미로 변해 흩어졌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외면했던 행수 진우도 타인의 희생을 발판 삼아 권력을 탐했던 부행수 기철도 결국 더 거대한 자연의 섭리인 시간의 악마 앞에서 차례로 이용당하고 파멸해버렸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소중한 이들과의 대화를 미루고 시간을 함부로 대하면 결국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빈손으로 파멸하게 된다는 소름 돋는 순리를 남긴 이야기였습니다.